자,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대통령실 간에 뭐랄까요? 이 갈등설이 연휴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정청래 대표가 SNS에 상기하자 시리즈를 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제 우상호 정무수석의 발언과 정청래 대표의 발언에 또 온도차가 있다. 그래서 정부 여당 간의 개혁의 속도와 이런 뭔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 이런 얘기가 있거든. 김한규 의원님. 저는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당연한 것 같고 차이는 당연하다. 저는 그거를 꼭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음. 대통령실에 있어 보면 예. 확실히 좀 달라요. 왜냐하면 당은 당에 있을 때는 우리 지지층을 가장 우선시하고 또 지지층이 좋아하는 행동을 찾아서 하고 이게 정당인의 자세라고 치면 대통령실이 딱 가면 내가 챙겨야 될 국민은 뭐 정당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라는 인식이 확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 예. 그런 과정에서 여당하고 잡음이 있기도 했고 조율도 하지만 조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개혁 내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속도나 방향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이 대통령실에까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는 솔직하게 지금 상황을 얘기한 거라고 보거든요. 당은 당의 역할이 있고 대통령실은 국민 전체를 보고 민생도 챙기면서 개혁을 같이 할 거다라는 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서 저는 이거를 무조건 뭐 갈등이라고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저희도 대통령실의 입장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도 고려해서 속도도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하고 뭐 끝내 협의가 안 되면 당은 당의 역할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불편해하는 사람들 수술 대위로 살살 꼬셔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나는데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는 게 개혁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의료사고예요.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맹장이 아파서 갔는데 간을 떼면 의료사고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지는 일부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떼버려도 의료사고잖아요. 근데 예. 지금 그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식의 개혁이라는 거는 어디가 아프다고 하니까 정말 수술대 위에서 그 장기를 떼어버리는 수준의 개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개혁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뭐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검찰청을 해체하고 이런 문제들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거기다 뭐 내란 재판부를 설치하고 뭐 등등 사실 국민 상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그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전 이걸 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심각한 착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 갈등이라고 하면 저도 갈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갈등이라고 하면 서로 불편해야 갈등인데 예. 이건 대통령실만 불편하니까 처치곤란인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대표 하시는 거 보면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마른 강호의 담비 같은 행동들을 하고 계세요. 솔직히 말해서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당이 저 문재인 정부 때도 저래서 망했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킬 정도로 예. 그 민주 당내에선 스스로 자충수가 될 거라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대통령실에 그다음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을 터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그냥 정청래 당대표는 직진이고 거기는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고 오히려 불편한 건 대통령실일 때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갈등이라고 하지 않는다. 처치곤란이라고 한다. 김학의 의원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정청래 의원은 국민들이 볼 때는 뭐 강성이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되게 그 전략적인 판단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표에 도움이 되느냐의 판단은 저는 명확하게 하신다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표 선거를 다시 치르려고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지방선거를 이겨야 되고 본인은 지금처럼 하는 게 우리 당원들을 뭐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변에 당을 홍보하고 이럴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님처럼 이제 선거를 생각하시는 중도나 이제 뭐 확장성 이런 거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방선거는
아무래도 투표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적극적인 지지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서 음. 저는 정청래 의원님의 나름의 판단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민 의원님. 근데 저는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소위 민주당의 그 소위 개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자들 거기 얹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일으키겠다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어떤 선택이라도 당내의 강성 지지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강성 지지자 쪽을 택한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내 생각은 그게 아니고 뭐 온도 차이가 있는데 그럼 그전 같으면 사실 지금 집권 초기고 그럼 당이 어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걸 하겠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정청래 대표의 수그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든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든 강성들을 의식하고 자신들의 앞길에 그 강성 지지자들이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얹혀서 눈치 보고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시장. 뭐 저도 이 부분은 이제 이상민 의원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 사실 중요한 건 목적이 다르죠. 대통령실은 모두의 대통령을 또 한 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국정 운영을 잘 하는 거고 예.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일단 경선, 뭐 전당대회, 당 대표, 지방선거 이런 게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그거를 좀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면 경선 룰을 좀 더 민심에 가깝게 한다든지. 예. 근데 그런 게 좀 현재 룰을 고치려면 이것도 역시 당원들이 써야 하는데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힘든 구조적 문제가 있고요. 근데 최근에 박수현 의원 나중에 뭐 다르겠지만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박성훈 국민의힘 대변인과 뭐 사과한다 이런 문자 예. 나눈 거 보면 일단 우상호 수석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 너무 시끄럽게 개혁이 굴러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의원들이 좀 동조하고 살짝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제가 김학규 봤을 때 우리 당원들이 뭐 강성 당원들도 있지만 전반적인 당원들이 아직 좀 불안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님이 강성 당원의 지지만 받고 당대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많은 절반 이상의 당원들이 지지하고 그게 뭘까 보면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 판결 그리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의 중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계속 불안함이 있을 거고 그게 저희는 내년 초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 초가 되고 나면 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당 지도부도 당원들이 이제 일단락 됐다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올 연말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은 당원들이 쉽게 안심하고 지금은 뭐 개혁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런 분위기가 될 것 같지는 아니 않습니다. 근데 왜 정당에서 당원이든 당의 뭐 국회의원들이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재판 진행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고 과밀하게 반응 보이고 어쩌면 겁박하고 막 그러나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뭐 신봉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그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의 수장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자신들의 뜻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뭐 어떻게 뒤엎어버려야 된다고 하고 판사 바꾸라고 하고 내란 뭐 무슨 전담 재판부 내란죄가 되느니 안 되느니는 사법부의 고유한 판단에서 결정 날 거예요. 그건 기다려야죠.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조바심을 내고 막 이게 내란죄가 안 되면 말하자면 내란이 다시 또 일어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좁혀서, 사법부한테 맡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정당이 자제해야 된다고 봐요. 예. 짧게. 아닙니다. 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주제가 많다고 하시니까 예,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일단 국정감사 얘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 국정감사가 되면 이제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또 초선 야당 의원인 우리 김재섭 의원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준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제 뭐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뭐 속보로 보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을 또 뭐 결국에 안 부르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아니 뭐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길래 아하. 이렇게까지 논란이 됐는데도 안 부르나라 이런 생각이 좀 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옮겨갈 때에도 이게 국감에 안 부르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계략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속실장이 된 상태에서 국감을 이제 오라고 하니까 이게 뭐 정쟁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부른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정말 기가 찼는데 민주당은 글쎄요, 김한규 의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정쟁 없이 설명이 불가능한 정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때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정쟁이었고요. 제가 실제로 지난해 국감에서도 굳이 이런 사람들까지 불러야 되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까지 일선 공무원까지 불러서 예. 이걸 해야 되느냐라고 비판이 있을 정도로 많은 증인들을 불러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새삼 정쟁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부른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인 거죠. 해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김현지 부속실장을 안 부르는 거냐 이제 여기에 대해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얼마 전에 물론 저희가 그게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가 되어버렸지만 그 국회 증감 관련한 법안을 민주당에서 제출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반대했던 이유가 이렇게 되면은 증인들에 대해서 너무 무작위로 다 아무나 다 출석 요구하고 강제로 예. 뭐 구인할 수 있게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거부했던 법안이 민주당에서 내놓은 법안이었거든요. 근데 새삼 몇 개월 만에 정부 바뀌었다고 입장 바뀌었다고 누구는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되고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증인으로 불러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나쁘고 저는 없어져야 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관련해서 발언이 했었는데요. 그 장면을 잠깐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총무비서관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으로 보임될 당시에 굉장히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인사에 뭐 참사가 났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관여한 업무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렇다면 그거는 고려해 볼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 불러야 되나요? 더 말씀드리면 이거 관련해서 개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개인 의견들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분들이랑 상의한 적도 없고 상의할 필요도 없고. 예, 자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인데요. 자 김한규 의원님, 이게 대통령실도 100% 요청하면 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한데 당에서 오히려 또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아이고, 같아서요. 대통령실이야 당연히 국회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면 안 올 수 있나요? 당연히 와야 예, 되는 예. 거고. 총무비서관일 때 안 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어요. 뭐 이제까지 불러본 적이 없고 대통령실 살림이나 대통령실 직원 인사를 담당하는 분이기 때문에 비서관 자리이기 때문에 뭐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뭐 목적이 어떻는지는 국힘에서는 좀 다르게 보겠지만 여하튼 부속실장으로 이전을 했으니까 이렇게 현재 총무비서관이 있는데 직전 그 직을 맡았던 사람까지도 국회가 꼭 부르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행적으로는 현직한테 그 전임자가 맡았던 일까지도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만약에 총무비서관 당시에 뭐 이러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꼭 본인이 꼭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운영위에서 원내에서 좀 더 협의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거부감이 드는 거는 김현지 비서관 개인의 저도 한번적으로 본 적이 없는 분인데 예. 그분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사실상 국감의 증인으로 부르는 효과일지 않을까. 총무비서관 개인적인 업무가 아니라 예. 뭐 창원 시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뭐 대통령하고 마치 뭐 남녀간의 관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까지 글을 올린 분이 있던데 그런 식으로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에 대한 공격 이런 걸로 질의의 시간을 대부분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까지 고려해서 원내 지도부에서 협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뭐 이게 아주 교묘한 거예요. 이제 지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국회가 뭐 부르면 100% 나간다 말하는데 국회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게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오케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반대하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안 부른다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하게 그러면 못 부르겠다고 하든지 근데 말로는 국회에서 부르면 간다라고 하면서 속셈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거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총무비서관이 있다가 부속실장으로 왔어요. 그러나 총무비서관일 때 대통령실의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묻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온다고 자꾸 버티니까 더 이상하죠. 더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나는 이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나와서 하는 게 왜 뭐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더 이상하다는 얘기죠.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김현지 비서관 입장에서는 앞서 김한규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나 굳이 뭐 개인적인 뭐 이런 것까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예. 그렇지만 사실 1급짜리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총무비서관이 아니지만 총무비서관에 꽤 있었고 거기서 중요한 일들을 하고 국감이 원래 살림살이를 보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예. 당시에 나와야 되고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면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되는 건 이재명 대통령도 아마 그럼 굳이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 얘기했듯이 국정 운영을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잘하기 위해서 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쓴 거에는 미국 관세 협상을 염두고 간과 쓸개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국정을 잘 하기 위해서 사실 김현지 비서관 출석 문제로 이렇게까지 얘기될 이유가 없다. 그냥 하루 귀마개 꼭 그렇습니다. 오시든지 아니, 오셔가지고 제가 아마 저 김병기 원내대표가 우리가 봤던 영상 자료에서 예. 했었던 이야기에 이어서 저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아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냐면 그 증인 채택 3대 원칙을 저 자리에서 아마 표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1, 2, 3 원칙을 제가 아까 봤는데 그 가운데서는 정쟁 방지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도 증인 채택의 원칙에 정쟁 방지라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유달리 정쟁 방지를 위해서 안 부른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고 제가 더 웃긴 거는요. 앞서 말씀드린 국회 증감에 관한 이 법을 민주당이 개정안을 지난해 냈을 때에 저희 당시에 여당이죠. 여당 의원님들을 설득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되면 국회 권한이 강해지는 겁니다. 증인을 부를 수 있는 게 국회의 권한을 강하게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이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예. 근데 새삼 몇 개월 만에 입장이 싹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우리의 증인은 채택할 수 없어.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국회 권한은 이럴 때에는 약해져도 되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민주당 입장이 싹 김현지라는 사람 때문에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웃기다는 거죠. 김한규 의원님. 그냥 여당이 되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방송 패널로 나올 땐 별로 안 좋네요. 네. 저도 네. 몸이 아니, 뭐 불편하지만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뭐 반박하고 싶은 분도 있는데 예. 뭐 이 부분은 저도 기본적으로 국회의 권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대통령실은 장관급하고 차관급들이 다 있는데 굳이 김현지 1급 비서관 자리를 꼭 부르시려고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또 굳이 안 나온다는 왜 안 나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을 타겟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너무 앞서서 생각할 필요 없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설사 엉터리 질문을 만약에 국회의원이 했다. 그럼 그 사람이 책임지고 부담지는 거예요.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설거지